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해서 등기일자 총론,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뤘죠. 좀 시간이 좀 길게 가긴 했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좀 한 타임, 한 강좌가 좀 길게 갔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셨을 텐데 잘 참고 이렇게 왔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시간부터는요, 좀 강의 시간을 좀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248페이지에 등기일자 총론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의신청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을이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갑을이요.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관이요. 등기관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던 거죠. 등기관이요. 각하를 해요.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부적법하게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각하 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각하를 해버리는 거죠. 각하를 하게 되면은요, 왜 각하를 하냐? 다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따지는데 등기관에게 각하라는 등기관에게 따져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관의 상급 기관이 이제 지방법원이 있는 거죠. 지방법원. 이 지방법원에 이제 법원이죠. 이 법원에 이제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때 나온 게 바로 이의 신청입니다. 즉 등기관의 이런 처분이 각하 이런 게 처분이 되는 거죠. 처분에 이제 이의가 있는 사람은요.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급 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이의 신청을요. 지방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다시 말해서 등기관의 각하가 정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의 신청을 기각해 버리겠죠. 기각해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데 이의 신청을 이제 받아줍니다. 정말로 보니까 등기관이 부적법을 각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는, 상급기관인 법원에서는 등기관에게, 야, 너 왜 각하했느냐? 빨리 등기 실행해! 라고 하는 실행을 명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등기를 실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령에 따라서 습니까? 상급기관의 명령이 왔기 때문에 등기관은 이제 등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의 등기요. 이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죠.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죠. 이것을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명령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촉탁에 의한 등기고요. 명령자가 있다고 해서 다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라 이런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어떻습니까? 이걸 받아줬을 때만 이것을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해요. 그럼 이때 이의신청이 나옵니다. 이의신청. 그러면 그 이의신청을 보도록 하죠. 이때도 한번 이의신청이 나올 거예요. 또 어디서 한번 이의신청이 나왔냐면요. 이런 것도 이의신청이 나왔었던 거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하고요. 갑하고 공동 신청해서 A와 갑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요. 신청에 의해서 A 앞으로 유치권 등기가 됐어요. 그럼 그 유치권 등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등기죠.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지금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해서 등기가 돼버린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각하가 됐다는 것은 등기가 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린 것이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등기를 각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것은 각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해버린 거고 이거는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이 반대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럼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무효라는 거죠. 당연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고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데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고 있으면요. 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은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것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는 이의신청을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보도록 하죠. 이의신청의 내용이 많습니다만은요, 몇 가지만 모이면 돼요.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의의신청 이의에서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어요. 등기를 하는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다든지, 등기를 안 하는 각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의가 있을 때는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이 등기관의 상급 지방법원이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이의신청서를요, 직접 우리가 지방법원 가가지고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이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요, 이 등기관이 속해 있는 등기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등기소. 그래서 이의신청서는요, 이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하면은요, 이 등기소에서 지방법원으로 송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서 자체를 지방법원으로 직접 가지고 가는 건 아니고 등기소에 제출하면 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적진환족부 심사청구에 있어서요, 지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돼요. 심사청구를 하지만은 다만 시도지사를 거쳐서 가는 거죠.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밑에 보시면 이의신청 절차에서요, 이의신청은 반드시 이의신청서는 서면으로 해야 되지 구도로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는요, 당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지 직접 우리가 여기다 갖다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되 그 신청서 서면 자체는 그냥 등기소에 갖다 내면 됩니다. 등기소에 제출한다는 거죠. 3번 보시면요, 3번 이의신청 기간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요, 등기관의 처분이 잘못됐을 때는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신사실에 대한 이의금지해가지고 밑에 있는 내용, 옆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때 각하가요, 정당하게 이루어졌어요. 토지거래가서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각하를 한 거예요. 정당하게 각하를 했죠. 그런데 토지거래가서가 안 들어와서 각하를 했는데 나중에요, 토지거래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당시에는요, 토지거래서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사할 당시에, 실행할 당시에도 토지거래가서가 나중에도 보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각하를 했는데요, 각하하고 나니까 이제 토지거래가서를 받았어요. 그럼 각하하고 난 다음에 받은 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시 등기를 신청해야 되지, 나중에 토지거래가 받았다고 해서요, 이 각하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각하할 당시에는 적법하게 각하를 한 거였기 때문에요,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보죠. 자,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 방법은 증거를 말합니다. 이것을 이의신청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해서 등기를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의신청은요, 이 각하 당시, 그러니까 처분 당시에 어떻습니까?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부적법했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는데 그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후의 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 이후의 사실 가지고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다. 요게 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요, 등기관이 집행을 정지하는 요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있든 어떤 간에 등기관은 등기를 해버릴 수도 있고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관이 해야 될 일을 멈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등기관이 부적법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받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등기관이 부적법하게 하게 되면 등기관 승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집행을 정지하는 요령은 없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몇 개 했죠? 그러니까 몇 개, 한 4가지, 5가지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인 요것도 기억하세요. 이의신청은 누가 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몇 가지하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의신청을요, 요 이의신청하고 요 이의신청은 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자, 그러면요, 등기를요,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버렸습니다. 부적법하게 각하를 했을 때는 누가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부적법하게 각하됐으니까 등기가 아무것도 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인이 등기를 실행하라는 이의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지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등기가 안 돼버렸으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되어버렸으니까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은 없겠죠. 따라서 1번 보시면 각하 결정이 부적법할 때는요. 등기 신청인인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동그라미 2번을 보죠. 2번은 좀 달라요. 만약에 각하해야 될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습니까? 신청한 사람이요. A와 갑의 신청에서 등기가 돼버렸으니까 갑과 A, 이 신청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하지는 못해요.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의신청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때는 제3자. 이해관계이죠.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 이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어버렸을 때는 등기를 신청했던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등기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뭐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신청인은 이의신청이 안 되고 됨으로써 손해보는 제3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죠? 등기를 실행한 처분이죠. 반대죠. 실행을 해버리면요. 이럴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 밑에다 쓰면 돼요.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실행이 됐으니까요.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의신청인이 바뀌어서 나오면 틀리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과 왼쪽에 있는 내용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게 되면요. 이의신청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와버리면은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이 있어가지고 그 255페이지 4장에서 각종 등기 절차 있는데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도 우리가 5장을 먼저 하고 4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 심화 강의 시간에도요. 5장을 먼저 봅니다. 자, 우리는 3장에서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권리의 등기에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물권들도 있고 임차권도 있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도 있고 또 이전 등기도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또 이전 등기들이 많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외에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308페이지요. 각종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 절차를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31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가 나오죠. 자, 보존 등기도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논점이 많죠. 자, 그래서 의 보시면은 오른쪽 311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줄이죠.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하는 등기가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죠. 최초에 하는 이제 등기죠. 그래서 갑이 최초의 소유자면 이제 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는 거죠. 등기 원인 연원리를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뤘으니까요. 그러면 각종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신청 절차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등기 실행 절차로 나눴을 때 신청 절차를 이제 테마별로 보면은요.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신청주가 있을 거예요.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 그 다음에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혼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원칙적으로 등기고르자, 등기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죠. 즉, 신청 적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해서 등기 신청이 나오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그럼 신청인이 신청을 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제공해야 될 정보들이 있는 거죠. 즉,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있죠. 제공 정보. 그러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가 있죠. 그럼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요. 5에서 이제 신청 방법이죠.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신청엔 공동 신청을 통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를 가지고 전자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신청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되고요. 테마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실행 절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접수를 하는 거죠.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되면은 접수된 걸로 보고요. 그럼 접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는 가장 형식적 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명할 수도 있고요.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등기를 실행하는 거죠. 근데 보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처음부터 등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각하를 하는 거죠. 각하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죠. 만약 각하 사유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사에서 등기를 이제 실행하는 거죠. 실행이라는 건 기록이고, 기록이 다 끝나고 등기관마다 부여받은 식별보호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의 절차에 가지고요. 새로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 등에게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개별적인 등기 절차 할 때도,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할 때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것만 합니다. 지금까지 다 다뤘기 때문에요. 이 내용을 똑같이 다루는 게 아니라 다른 점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다른 점들만 해요. 자, 그래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권리는 원칙적으로 다 신청해야지만 가끔씩 이제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직권으로 하는 경우. 이걸 기억하시고요. 신청 적격은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만 가능하다는 것은 모든 등기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고요. 자,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공동 신청이지만은 성질상 어떻습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공동 신청도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은 성질상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공 정보와 관련돼서는요. 저당권 등기냐, 전세권 등기냐, 이런 소유권 등기냐에 따라서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다 틀려진다는 거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틀려지면요. 신청 정보가 다 틀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청 정보는 모든 등기에서 다 틀리게 나와요. 신청 정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다 다르니까. 신청 정보만 알면은요, 이 첨부 정보는 신청 정보를 증명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딸려가는 것이니까요. 주로 신청 정보를 유심히 보시면 돼요.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요,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 이건 모든 게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는 요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다른 점만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니까 따로 다루질 않고요. 뭐 이렇게 다른 점만 보시면 돼요. 자, 실행 절차는요. 모든 등기의 실행 절차는 접수, 심사, 각하, 실행, 완료의 절차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등기가 동일하기 때문에요. 따로 볼 필요는 없어요. 다 공통적이에요. 다만 등기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주등기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끔씩은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행하는 방법이.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다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부기등기로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는요.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특별히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요것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그럼 먼저 보존등기를 보죠. 보존등기 절차에서요.
양가로 이번에 있는 보존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지만 모두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 의무 시간에 했어요. 등기일자 총론할 때 했으니까요. 넘어가시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요. 니은 보시면은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등기표 정보, 신청 정보로 등기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최초에 하는 등기니까. 그리고 인감증명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죠. 보존의 가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가등기가 안 되고. 그 다음 넘기시면은 4번 보시면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요.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원인에 대한 제3자의 승낙 정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죠. 등기 원인을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또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이제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겠죠. 표제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갑부에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을구에 따로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 을구는 따로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을구에 기록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을구를 마련해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 기록을 이제 발급받았는데요. 등본을 발급받았는데 갑구까지만 나오고 을구가 안 나오면요. 이 등기 기록은 가장 깨끗한 등기라는 거죠. 한 번도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 본 적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요. 3 해가지고요. 자,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했을 때 누가 신청하느냐라는 거죠. 누가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할 때. 그럼 보존 등기도 소유권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 등기 당시에 신청 당시에 소유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해 가지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해서요. 반갈 1번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토지나 건물은요. 1, 2, 3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1, 2, 3은. 그래서 반갈 1번 보시면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그러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가 어떻습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장에.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게 되니까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는 이 사람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요.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죠. 상속인이 현재 소유자니까 상속인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장에서의 가백에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등록,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대장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원슈의 취득자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지금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매매론으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해야. 그래서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해라. 근데 만약에요. 모두 생략 등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요.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요.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등기가 유효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등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모두 생략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라는 거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요.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등기는 유효하고 어떻습니까? 갑한테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겠죠.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고요. 다만 직접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등기는 또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모두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라는 거였는데 만약 이가 국가였으면 어떻습니까? 국가였으면요. 국가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요. 안 내니까 국으로부터 최초의 소유자가 국이었을 때는 국 앞으로 반드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요. 바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야대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요, 직접 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국으로부터. 그러면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이 아니라 여기가 갑으로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요.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또 유효하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최초의 소유 명의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상속인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직접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 당시에 소유자가 상속인이니까 상속인 명의로 한다. 다만 이때요, 이제 포괄 유증을 했을 때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갑인데 이 사람의 상속인 A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을한테 유증을 하고 사망했을 때 포괄 유증을 하게 되면 을이 바로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을 앞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특정 유증을 받았을 때는요, 먼저 상속인이 소유하고 이전 등기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특정 유증에 있어서는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고, 포괄 유증을 받았을 때는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줄이죠. 포괄 유증자는요, 직접 어떻습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다. 특정 유증자는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최초의 소유 명의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대장에 등록되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할 텐데, 만약에 소유자는 갑인데 대장에는 을로 돼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대장에 의해서 갑이 소유권을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장은 보존등기 할 때는 대장은 들고는 가야 되지만 대장에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 갑은 어떻습니까?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죠.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나다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확정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이렇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그 판결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신 판결을 불문하고 조서를 들고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판결, 단독 신청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이지만은 소유권 보존 등기의 판결은요,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 상대방과 관련해 가지고요, 누구를 상대방으로 그러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냐에 있어서 대장의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 또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즉 대장에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장의 그 소유 명의인이요, 불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으면요, 이럴 때는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상대방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소유자의 등재가 없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에서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대장 작성권자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작성권자니까 최종 작성권자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3번 보시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서 수용이 이루어지면요, 기업자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요, 현재 기업자가 소유자니까 기업자가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등기 부동산에 수용이 이루어지면요, 직접 보존등기를 하지만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냥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넘기시면 이제 건물인데요, 1, 2, 3은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반가로 1번,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 이것은 토지에서의 일과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도 동일한 거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대장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승소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증명에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그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처럼요. 그 사람이 불명확할 때는 어떻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대장 작성권, 토지 대장 임야대장의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있죠. 토지에서는 국가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수용은 동일한 거죠. 수용. 미등기 건물을 수용했을 때는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4번이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여기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사람들이 바로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예요. 건축물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여서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건축물대장 작성권자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반드시 D장이 먼저 만들어주고, 즉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만들어주고 보존등기가 돼야 되지만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의 그 확인서, 즉 건축물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는 확인서만 들고 와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4번에 건축물대장 작성권자의 그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면은 이 사람도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죠. 건물만 해당이 되는 것이 토지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존등기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보존등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이 미등기 토지냐 건물이냐를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4번, 반가로 4번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되고 요게 나오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냐 건물이 확인해서 만약에 토지면은 4번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정 등록을 받았을 때, 포괄 승계를 받았을 때, 또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의 종류나 그 상대방 이런 것들 좀 유심하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차와 관련돼서는요, 반갈 1번 보시면요, 신청을 할 때 이제 신청 정보죠. 신청 정보에 이 4가지가 있어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토지는 3가지고 건물은 4가지죠. 그러면은 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중에 어떤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지 요 그 65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65조에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몇 번째에 해당되는지 어떤 사유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지를 그것을 신청서에 적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3번째 줄이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신청 정보로 적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보존등기는 표제부부터 써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D장을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첨부 정보로서 반드시 D장을 첨부해야 되는 거죠. 건물은 건축물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자,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요. 내가 몇 호에 의해서 보존등기를 신청하는지 그거 하고 4번째 줄에 이제 건축물대장을 첨부 정보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2번과 3번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안 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에는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는 도대체 이 대지 위에 어떤 건물이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의 소재도 동그라미 치면 돼요. 소재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3번 보시면은 구분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그럼 구분하면 어떻습니까? 한 동 건물 안에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는, 그럴 때는 그 건물의 소재도, 어떻게, 한 층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 소재도도 가져오라는 거죠. 한 동 건물의 소재도. 그래서 보존등기 할 때 이렇게 소재도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요, 토지와 건물에서 건물만 이제 리을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게 뭡니까? 신청 정보 이런 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한다고 해서 누가 단독으로 신청하냐 한 거죠. 그다음 보존등기는 다 주등기로 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볼 필요 없고요. 자, 보존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세를 주지만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2가지 경우가 있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죠. 직권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것도 우리가 촉탁 등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촉탁이에요. 법원이니까 등기관의 상급기관이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처분제한 등기 촉탁할 때는요. 보존등기도 함께 촉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법원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이요. 처분제한 등기 촉탁만 들어왔어요. 보존등기 촉탁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존등기는 직권으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즉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은 이때는 촉탁에 따른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등기관이 알아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따로 촉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세무서장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할 때는 세무서장이 보존 등기도 촉탁을 해야 되지만은 법원에서 처분 제한 등기 촉탁할 때는 처분 제한만 촉탁하면 되지 보존 등기까지 촉탁할 필요는 없고 보존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은요, 이거죠. 법원의 촉탁에 따라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적으시라고 했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위에다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공시를 해가지고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등기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못 가는 거죠. 이사를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이사를 갈 수는 또 없다는 거죠.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고, 대항력이 사라지면 우선 변제력도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사 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법원에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에 이제 촉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도요, 촉탁에 따른 등기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요,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이제 촉탁을 하게 되면은, 이걸 받아주게 되면 촉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미등기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도 보존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들어오면은 이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직권이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있는데 이거는 뭐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존 등기와 관련해서 논점이 많아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누가 하느냐, 4가지 또는 3가지 이 내용, 판결이면은 상대방이 누가 됐냐, 판결의 종류는 어떠하냐, 뭐 이런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는데요. 이전 등기가 매매와 관련된 이전 등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의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보존 등기가 된 다음에 주체의 변경이 생기면 이럴 때 다 이전 등기라는 거죠. 그럼 이때 소유권의 등기이기 때문에 2번 보시면 부동산 일부는 안 돼요. 그러나 상속 등기를 제외하고는 지분에 대한 등기는 가능하죠. 상속 등기는 지분에 대해서 안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 또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신청 의무 시간 했고요. 자,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냐? 우리가 방금 했죠. 상속 등기를 제외하고는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돼요.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이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 한 필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는 분할, 분필을 해야만이 이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오른쪽 위에가 있는 거고요. 자, 공유, 이제 뭐 지분을 이전한다. 아니면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제 지분을 이전하게 되겠죠.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가로 2번에 있죠.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이제 공유 관계가 되겠죠. 갑이 을에게 2분의 1만 이전을 해요. 매매로 원리로. 그럼 어떻습니까?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는 거죠. 공유. 근데 공유물에 대해서는요, 서로가 이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5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요, 전원이 해야 돼요. 소수 지분권자도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도요, 전원에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특약 등기도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가로 3번 보시면은요, 지분을 이제 기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요, 공유물 분할, 여기서는 공유물 분할 특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이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의 약정이 있을 때는 그것도 씁니까? 특약이 있으니까 등기부에 기록해요. 이건 임의적 사항이 되겠죠. 특약 사항이니까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2번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요. 전원에 의해서 전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변경 등기도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5년으로 했다가 이것을 뭐 3년으로 줄인다든지 하게 되면요. 그 기간을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 을, 병 세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공동 신청해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과반수 지분권자든 소수 지분권자든 불문하고요. 그 변경 등기도 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해요. 그러나 우리 방가루 2번 보시면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에서 동그라미를 오른쪽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그러면 공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유나 총유일 경우에는요 주어져요 전제가.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공동 소유면 공유를 말하는데 만약에 합유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합유인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 거죠. 합유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분을 기록하게 되면 처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못하도록 자유롭게 처분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아예 지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유라는 말이 있고 우리 등기법에서 지분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다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1부이죠. 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요. 거래 가액도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거죠. 거래가. 실거래 가액, 거래 가액을 기록합니다. 거래 가액이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 가액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거래 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청서에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신청서로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신청서의 거래가액이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신고필증,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거죠. 신고필증을. 그러니까 거래가액을 기록할 때는 신청서의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첨부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액 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밑에 거래가액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방가로 1번 보시면요. 거래가액을 지금은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이건 언제부터 시행된 내용이라면요. 기억 보시면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거래가액을 기록하고 그러도록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서는 거래가액을 적을 필요가 없고요. 이건 별로 오래됐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니은 보시면요. 공동신청을 할 때요. 갑과 을이 공동신청을 할 때는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나오겠죠. 따라서 계약서의 거래가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될 때는요. 판결서에는 거래가액이 안 나온다는 거죠. 판결서에는 거래가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요. 판결서나 조서를 들고 왔었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판결서나 조서일 경우에. 그 다음에 거래가액은 본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액을 적지 않아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 매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판결서나 조서 등일 경우에는요. 즉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등기라는 경우에는 가등기할 때도 거래가액을 적잖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하시면 되겠죠. 가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적지 않고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계약서가 아닌 판결서나 조서일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2번 보시면 본등기를 신청할 때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자, 그러면요. 방가로 2번으로 내려와서요. 자, 그러면은 거래가액을 이럴 때는 거래가액을 적지 않기 때문에요. 가등기할 때도 거래가액을 적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신청서로 거래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청서로 거래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 나아가서 신청서에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래가액을 신청서 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신고필증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가로 2번은요. 만약에 판결서 조서 가등기가 아니라 계약서를 들고 와서 본등기를 할 때는 거래가액을 적고 거래가액을 적을 때는 신청서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신고필증하고 매매 목록은 거래가액을 기록을 할 때 어떻습니까? 기록을 할 때 첨부 정보로 제공하는 첨부 정보인 거죠. 그래서 첨부 정보라고 적으면 되죠. 첨부 정보. 거래가액을 기록할 때만 기록하는 첨부 정보예요. 그래서 신고필증에서 신고필증 동그라미에 치면 돼요. 그래서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럴 때는 첨부할 필요가 없고요. 계약서를 가지고 본등기를 할 때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제공을. 근데 이때 신고필증을 제공하는데 만약에 그 거래 부동산이요. 신고필증을 가져올 때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은 A 보시면은 거래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5개가 아닙니다.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동그라미 B 보시면은 거래 부동산이 1개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여러 명이다든지 매수인이 여러 명이면 이럴 때는 매매 목록도 첨부해야 되는 거죠. 신고필증과 함께 매매 목록도 첨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이에요. 우리가 공동담보 목록이나 공동전세 목록은 5개 이상, 매매 목록은 2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매매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일부로 봐요.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고요. 오른쪽에 거래가액의 등기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 거래가액과 관련돼서 첨부 정보로 신고필증과 또는 매매 목록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만 그리고 신청서를 가져올 때만 가져오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신고필증을 가져오는 경우, 가져오지 않는 경우, 이것도 거래가액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양한 매매가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나오죠. 매매 이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로서 뭐 상속, 진정명예복, 수용 등이 나오는데, 자, 요 내용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전 등기, 본격적인 소유권 이외에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 매매 이외에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음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